오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 5명이 가려졌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렇게 5명의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 지금 보도라든지 관심이 뜨겁네요. 네, 사실 좀 과분한 어떤 그런 칭호까지 얻어가면서 제가 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요. 예. 그에 걸맞도록 제가 내실 있는 어떤 네. 비전이나 정책 공약 제시해가지고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년 딱 됐습니다. 예. 딱 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1위라는 이 상황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바대로입니까? 아니면 너무 그보다 좀 이릅니까? 아니면 조금 늦어진 겁니까? 저는 선거 당선은커녕 제가 여론조사 1등 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니 그 계획이나 예상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 외의 상황입니까?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활동하면서 국민들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인지도면에서 유리한 게 있어서 1, 2, 3등 안은 당연히 포함될 걸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네. 조기에 제가 이렇게 또 레이스를 리드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당 경선의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네. 이것이 네거티브나 이런 좀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네. 돌풍의 이유, 방송을 통한 인지도 향상 그것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진행자께서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누가 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사실 저는 다른 어떤 경쟁하는 정치인에 비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을 밝히는 걸 주저하지 않고 또 네. 다양한 이슈에 참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기 노력합니다. 네. 아마 그런 분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예비경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중진 대 신진의 대결 구도가 되었다 이렇게들 봤는데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진 그 초선 의원들 김웅, 김은혜 후보 등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진들의 저력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번에 저희 신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 경선은 네. 저희가 거의 그 이어달리기를 한 성격이 좀 강합니다. 초반에 이어달리기요? 김웅 후보가 굉장히 좀 인기 상승세를 탔다가 그다음 제가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흡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상당히 요소에서 적절한 메시지로 이런 흥행을 도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타깝게도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지만은 그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그리고 제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요. 사실 그 전에 여러 예상들이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겠지만 당원 대상으로는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심 당원들의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높은 표를 차지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또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저희 어느 당이나 당원이라고 하면요. 정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진 유권자이고 그리고 네. 고도로 훈련된 그런 지지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일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해야 되고 훨씬 네.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훨씬 내용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민심이 먼저 표출되면서 제 지지율이 올라갔지만은 당심도 이제 서서히 제가 말하는 공약들이나 이런 네. 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심 또 당원들이 어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과연 그러한 분위기가 본경선에도 이어질까? 특히 이제 본경선은 예비경선과 조금 투표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 비중이 70%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중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원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어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지금도 이제 대구에서 계속 이제 핵심 당원들, 그러니까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 비전과 공약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 보고요.
사실 오늘 이제 뭐 조사 결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예. 그게 저희가 뭐 저희 당에서 풀진 않았는데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당심에서 저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나경원 후보와 그 정도 박빙이면은 제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 어제 그제 인터뷰하면서 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필을 들었었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도 짧고 명확하게 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탄핵 이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좀 더 강경 보수 노선을 걸어보기도 했고요. 굉장히 매운맛에 투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고요. 오랜 패배의 터널 끝에서 이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과거의 영남 몰표 그리고 뭐 충청권 수도권의 선전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다소 이제 지역 성향의 투표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세대 간 어떤 특성에 기인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전통적 지지층과 2030 지지층이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정당들이 진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그 정치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이다. 망국적인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보다는 네. 오히려 세대별로 관심사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당들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견제 혹은 비판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아마 개파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그 대통령 후보죠. 예비 후보죠. 주자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공개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유승민 개파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개파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다른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함께하면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왔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과거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공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당연히 유승민 의원의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네. 제가 단순히 당원으로 있을 때 특정 대선 주자를 믿는 것과 제가 당의 대표가 되면은 저는 이제 당의 공정한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정치적 활동을 해오면서 그 정도의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했다면은 오늘 나온 뭐 조사 결과처럼 예. 과반의 국민들이 저에게 지지를 표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진 분들이 다급하게 이 전당대회를 고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절박함은 이해하나 네. 백해무익한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해무익한 논쟁이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 내에 어떤 개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각자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저희가 개파 논쟁이 극심했을 때는 과거에 친박계와 친이계가 서로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지고 당을 반토막 냈었을 때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개파 갈등이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유승민계라고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만은 네. 만약에 유승민계라는 것이 진짜 유승민 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다수의 인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 자체가 침소봉대이고 지금 혁신 경쟁을 가고 있던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난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호영 후보가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요. 신진 후보들에 대해서요. 젊다는 것 외에 리더십과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당대표 후보로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과 핵심 컨텐츠 이런 것이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당 개혁 공약을 이제 3가지 주요 공약을 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에서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당직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어쨌든 그 능력을 갖췄으면 입증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반응도 좋고요. 어쨌든 줄 세우기나 이런 개파적 관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당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 선발하고 경쟁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대선 토론 같은 경우도 흥행을 위해 가지고 2대2 팀 토론 배틀이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정책과 비전, 개혁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 관록과 경험을 주장하실 것이면은 네.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런
혁신 공약들을 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준석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혁신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1위를 달리고 돌풍을 일으키니까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원래 단일화라는 것이 뭐 1 더하기 2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때로는 1 더하기 1이 1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꺾기 위해서만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그것은 뭐 그분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개혁적인 그런 어떤 당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이번에 이준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스노우볼 효과가 만약에요. 나경원 주호영 두 분 단일화도 이길 정도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출되는 민심으로는 네. 사실 어떤 단일화가 있어도 충분히 제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그래도 겸손하게 제 입장에서는 네. 이전 공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정책으로 승부하면서 조금 더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선의 승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통합이고 그 안에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영입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대중적으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대중 정치인이고 저는 예. 그분이 입당해서 저희 당에서 또는 합당해서 저희 당에서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범야권 지지율 1위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당을 경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이 충분히 개혁하고 혁신해서 그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 당은 제1야당이고 공당이기 때문에 뭐 특정 대선 주자 그것이 당 아니든 당은 바뀌든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저희가 무제한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당이 그분들을 위해서 뭐 편의를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제 원칙으로 세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중진들과는 좀 다르게 이러한 범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긴밀히 접촉하거나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기보다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국민의힘의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네. 그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이제 답습하고 싶지 않은 실패는 예. 과거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총장의 어쨌든 대중 지지율이 다소 높다 그래가지고 네.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꾸겠다고 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그분이 조기에 대선을 포기하면서 생겼던 네. 그런 혼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